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늘 전주를 찾아 재래시장 상인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4일 전라북도를 찾아 재래시장 상인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 전주 모래내 시장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는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며 아이들 취직 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전주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정권은 전주시를 위한 정권이 아니고 전북 도민과 시민들로부터 충성만을 요구하는 정권이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매사 도망갈 뒷문 하나 열어두고 말펀치만 세게 날리다가 결국은 새누리당 핑계대고 꼬랑지 내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1, 2월 달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오는 골든타임이었어요. 개혁의 골든타임이었는데 도대체 못하나 개혁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제1당 시켜주고 정권 잡게 해줘도 전북 전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국민의당으로 회초리를 삼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동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자식들의 미래를 열고 누가 나의 삶을 바꾸는지를 분명히 따져서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으로 옮긴 자리에서는 이번 대선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세 사람의 개혁 경쟁으로 치러지는 것이다며 이 중 누가 60년 재벌 공화국을 혁신할 것이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책임지고 갈 것이냐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청년사회 상속제를 공약으로 냈다며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외 수입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균등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택시업체의 운영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교통약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정읍시의회 이도영 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수혜 시민도 늘고 택시기사의 수입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하면 수혜 시민도 늘고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도 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 의원은 또 장애인 콜택시 업무와 관련해 정읍시는 장애인 업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교통행정 업무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 방식을 통일된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생기 시장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면 부대 경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두 발로 걷는 감성여행길, 두 발로 걷는 달 이야기길, 두 발로 자전거길 등 3개의 여행 테마길을 조성했는데요. 이 테마길은 앞으로 남원 여행에 걷는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보도 등을 이어 두 발로 걷는 감성여행길, 두 발로 걷는 달 이야기길, 두 발로 자전거길 등 여행 테마길을 조성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감성여행길은 광활루원, 금수정 등 남원시의 주요 관광지를 잇고 있으며 총 길이는 12km로 걷는데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두 발로 자전거길은 남원시 유천에서 곡성의 섬진강까지 이어진 40km의 자전거길로 유천의 자전거 도로를 곡성까지 이어 조성했습니다. 두 발로 걷는 달 이야기길은 광안루에서 출발해 달봉까지 이어지는 10km의 트레킹 코스로 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달거북 바위, 달개미 고개 등 17곳을 지나갑니다. 애기봉 또는 달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왕복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거리인데 이 거리를 걷다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찾고 볼거리도 보면서 이야기가 있는 곳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세계 여행 테마길을 남원 여행의 감각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K랜 한결입니다. 남원시 인월면 취암마을이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취암마을은 마을 안길이 협소하고 안전시설물 등이 없는 데다 붕괴된 담장과 폐가가 방치돼 있어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취암마을에 예산 3억 원을 들여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까지 도로 교통시설 정비, 주거지 경관 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하천 주변에서의 각종 개발 행위 시 소하천 제방도로의 진출입도로 점용 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이로 인해 소하천 제방도로 주변의 개발 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개발 행위 시 진출입도로로 사용 가능한 제방도로는 폭 3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와 공공으로 이용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 조건을 충족한 소하천 제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면 하천 인근의 농지 활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완주군의 도시민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1일 세종소방서에서 특수재난 전문 대응을 위한 119 특수구조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은 세종 남부지역을 담당할 대테러 구조대와 화학물질 노출 사고를 담당할 화학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테러 구조대는 전국 시도 단위 중 최초로 창설됐습니다. 또한 119 특수구조단은 평상시에는 일반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테러와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현장 속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전문 구조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